안녕하세요. 알찬 방송 그리고 밝은 방송 여러분과 함께하는 최후의 오크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오쿠입니다. 네. 저번 당신은 엑스맨이 맞습니다. 일부 영상은 회원 영상으로 돌려가지고 좀 민감한 얘기들이 있어서 음모론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회원 영상으로 돌렸는데 대충 한번 모든 분들한테 여기 얘기를 해주자면 밑에 있는 거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지금 사실 브릭스에 나란히 참가를 선언했던 사우디와 이란이 있었는데 9월 국제회의에서 오히려 미국이 사우디한테 엄청난 선물을 안겨주면서 사우디가 좋아하는 걸 다 해주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사우디가 방심을 하면서 미국이 하자는 대로 이스라엘하고도 어떻게 화해를 해볼까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 너무 달콤한 미끼였고 작전이었고 이제는 갑자기 10월에 이 전쟁이 터지면서 그 당시 9월에 미국이 사우디랑 뭐뭐 해보자 했던 그 좋은 약속들은 일단 이 전쟁 때문에 다 날아가 버렸고요. 그러면서 지금 미국과 기축통화 세력이 감히 브릭스와 함께 자기들 달러 체제에 반기를 든 중동 세력에 이제 뭔가 회초리를 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원래부터 이스라엘 네타냐후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1년 동안 거리를 뒀던 그런 엑스맨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네타냐후와 손을 잡았지만 지금 세계 여론이 굉장히 지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좀 곤혹스러운 것 같지만 오늘은 그 2부 내용으로 가가지고요. 어떻게 또 진행되고 있는가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내용이니까 한번 같이들 또 살펴보죠. 오늘은 이겁니다. 2부. 당신은 엑스맨이 맞습니다. 점점 드러나는 이스라엘 극렬 원리주의자들, 시오니즘이죠. 저기에서 팔레스타인에 뭐 예전부터 뭐 그쪽 이슬람이나 여러 있던 민족과 인종과 문화와 종교들이 같이 다 거기에서 사실은 한 형제고 종교도 한 뿌리고 신화나 뭐 종교에 나오는 얘기, 구약 성서에 나오는 얘기도 이슬람 코란 경제에 나오는 신화들도 다 똑같죠. 사실은 아브라함의 다 후예고 그러지만 그 안에서 그전처럼 잘 사이좋게 잘 살아보자. 우리 땅을 찾아서 원래 그렇게 들어갔던 게 이스라엘 시오니즘의 처음 시작이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서로 사이도 좋았죠. 하지만 모든 종파가 다르듯이 우리나라 기독교도 위에서 보면은 막 화염병 던지는 기독교도 있죠. 목사가 앞에 나와서 막 정치하고 뭐 정치인들도 거기 가서 굽신굽신하고 그런 것처럼 그런 이제 극렬 시오니즘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됐는데 걔네들은 자기들이 오직 여기에서 선택받은 신의 민족이고 나머진 다 이단이고 다 몰아내야 되고 원래 땅을 다 회복해야 되고 다른 이슬람 같은 애들하고 절대 같이 살 수 없어 다른 데로 몰아내든지 아니면은 이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애기들까지 다 죽여서 씨를 말리자. 그게 이제 극렬 시오니즘인데 작년부터 이런 그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굉장히 우려했었죠, 제가. 자, 이제 한번 그들이 어떻게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가. 요새 뉴스들 좀 챙겨보시는 분들은 이제 요새 무릎 좀 딱 치셨을 겁니다. 아, 전쟁 딱 터졌을 때 10월달 초기에 최우쿠가 그 당시에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이게 전쟁의 진면목 이거다 내놨던 그 얘기가 과장인 줄 알았더니 그 얘기가 그대로 나왔네. 아마 그런 분들 계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부터 보시면 아시죠. 자, 상황이 심각해지자 미국은 일단 유엔에서 계속 거부하던 그런 거부권을 행사하던 휴전 대신에 살짝 한 발 물러섰죠. 요새 뭐라고 합니까? 민간인 피난을 최소 지원할 동안만은 일단은 임시휴전으로 일단은 하자. 자기들도 급히 입장을 선회를 합니다. 워낙 세계 여론이 안 좋죠. 그런데 점점 더 네타냐후 엑스맨 정권의 본질이 드러나고 있죠.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 만행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미국이 주창하는 이 임시 휴전의 명분마저도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 선동을 통해서 이념과 진영 논제로 이 문제를 굉장히 희석하려고 하는 모습 저번 영상에서 봤었죠.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잘 먹혀드는 것 같은데 전 세계 여론은 절대 아니라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었죠. 확실히 지금 꼴통 네타냐후와 시오니즘 원리주의자들의 만행을 비난하는 이 세계 여론이 오히려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죠. 점점 더 거세지고 있죠. 처음에는 하마스가 저지른 이 전쟁 초기의 만행들을 봐라, 그걸 막 부각하면서 그걸 핑계 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미 뭐 우리나라 빼고 서방의 웬만한 나라들은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서 벌였던 그 비참한 만행들이 훨씬 더, 굳이 막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자면 이스라엘이 더 잘못하고 더 많은 학살을 저지른 게 더 많았었고 지금까지.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도 처음에는 하마스가 처음에 저지른 뭐 아이들도 뭐 참수했네 그런 확인되지 않은 막 얘기들 나오고 하면서 끌고 갔는데 뭐 할머니 끌고 갔고 뭐 별 막 비참한 얘기가 나왔죠. 거기에 이제 잠깐 여론이 꿈쩍 선동됐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엑스맨 네타냐후가 자신의 본질을 드러내고 거기서 지금 10배, 20배가 넘는 민간인과 아이들을 날마다 계속 더 죽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세계 여론이, 그러지 않아도 그 전부터 이스라엘의 그 더러운 짓을 많이 알고 있던, 특히 서방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언론의 편협도가 그나마 좀 괜찮은 서방 세계에서도 지금 점점 더 이스라엘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에서도 아무리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당장 이 전쟁을 그만두고 이스라엘한테 전쟁 범죄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지금 가자 지구가 어린이 무덤되고 있다, 계속 휴전을 호소하고, 이 사람이 총대 맸습니다. 용감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WHO에서도 지금 자기들이 그 가자 지구에 있는 보호시설에 지금 임산부가 무려 4,600명이다. 신생아가 380명인데 모든 그 밖에서 다 봉쇄하고 지원을 끊어서 이 사람들이 다 죽으려고 한다. 너무 안타깝다. 계속 국제사회에 호소를 하고 있고요. 이 와중에 이스라엘 지금 그 극렬 우파 강요 중에 한 명이 장관이 가자 지구에 차라리 핵을 날려서 다 씨를 말린다, 그런 얘기가까지 지금 나와가지고 굉장히 지금 비난을 하고 있고요. 빈축을. 이제 하나하나 밝혀지는 게 있죠. 제가 무릎을 여러분들이 탁 치신 분들이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전쟁 초기에 한 달 전에 영상을 만들 때, 블로그에 글을 쓸 때부터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는 뭐 하마스가 뭐 어쨌네 저쨌네 하지만 이걸 핑계 삼아서 뭐라고 했나요? 제가 인종 말살 정책이다. 걔네들 교리를 알아야 된다. 이번 기회에 자기들의 그런 극렬 원리주의, 거기서 팔레스타인애들 완전 씨를 말고 다 쫓아내기 위해서 이 전쟁을 그런 식으로 좀 이용하고 있다. 처음에 그래서 이 보안의 어떤 허점을 너무 많이 생겼던 거, 그런 것도 좀 의심스럽게 봤었죠. 근데 지금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드러납니다. 보면은 이미 전쟁 중에 이스라엘이 미국의 총기 회사들한테서 소총을 24,000정을 주문한 게 드러났습니다. 지금 뭐 포탄이나 뭐 최신 무기 뭐 이런 거 전쟁 때문에 필요하다해서 구입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총기가 모자라는 것도 아닌데 개인 화기죠. 소총을 이렇게 많이 주문한 이유가 뭐냐 봤더니 사실 이스라엘도 은근히 인정을 하는 게 뭐냐, 이 총기들은 군인들이 지금 총기가 모자란 건 아니고 경찰들이 사용할 거다는데, 경찰은 결국은 치안 경찰이고 그 밑에 민간 자경대한테, 민간인들한테도 공급될 거다, 그렇게 말을 흘렸다고 합니다. 즉 지금 경찰을 담당하는 게 극우파인데 이스라엘에서 걔가 항상 주장했던 게 팔레스타인하고 이렇게 딱 팔레스타인 땅에 밀고 들어가서 불법이죠. 국제 조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정착촌을 만들고 철거민들 몰아내듯이 여기 여기 국제적으로 허락받은 우리 자치지구 땅인데 왜 자꾸 이스라엘 니네가 들어오냐. 상관없어. 들어가서 여기 이제 우리가 동네 만들어 살 거니까 니네는 저쪽 옆 동네로 다 쫓겨가. 몰아내는 거죠. 그 이스라엘 정착촌에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 총기를 지급하려고 수입을 했다는 겁니다. 전 국민들 다 총을 들어라. 그렇죠? 예.
때마침 이스라엘 정부도 민간인이 총기 구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규제를 완화해줬고요. 이미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서안지구 같은 데에서는 이스라엘 정착민들에 대해서 툭하면 이스라엘 정착민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해서 툭하면 뭐 그 말도 안 되는 그 2등 시민이라고 했죠. 노예 우리나라 그 일제 식민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당했던 그거를 생각하면 됩니다.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툭하면 쏴 죽이기도 하고요, 실제. 근데 그런 것들이 법정에서 제대로 처벌을 안 받죠. 어린아이들도 그냥 재미로 쏴 죽인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는데 법정에서 무죄 처리되고 이런 거 뭐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이미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총기나 이런 걸로 팔레스타인 사람들 마음에 안 든다고 부딪히고 뭐 시위하고 항의하고 하면 쏴 죽이고 하는 것들이 이미 이번 전쟁 일어나기 전에 굉장히 많았었고, 특히 이번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는 오히려 너네도 다 하마스랑 같은 편이지 한 편이지 꼴 보기 싫다 하면서 쭉 하면 가 쏴 죽이고 막 한 사람들이, 그래서 죽은 민간인들이 지난해 전체 그런 식으로 죽은 사람보다 최근 한 달 더 많이 죽었다 이겁니다. 서안지구에서. 지금 왜 그 세계 대부분의 여론이 이스라엘을 더 싫어하고 미워하는지 알겠죠? 그 이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그 극렬한 그 종교적인 원리, 자신들은 선택받았고 자신들이 뭐든 하는 행동은 신이 지지해주는 행동이다라는 그런 교리적 믿음에 세뇌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자신들은 정당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또 이런 데서 어렸을 때부터 세뇌받고 교육받고 군대에 들어가서 또 이스라엘 군사활동까지 한 그런 할리우드의 스타들, 대표적인 게 누군가요? 겔 가도시죠. 원더우먼의. 그런 애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항상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스라엘이 뭐 이런 대표적인 지금 이 전쟁에 대해서 휴전하지 마라, 계속 이번 기회에 뭔가 성전을 이루어야 된다 주장하는 게 지금 헐리우드 배우 중에서는 겔 가도시죠. 나탈리 포트만도 있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세뇌당해서 그런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도 종교를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데려다가 세뇌를 시키면 이 사람이 나중에 저기 뭐 변호사가 되든 검사가 되든 의사가 되든 아무리 고등교육을 시켜놔도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저기 그 뭡니까? 이번에 그 화염병 던지면서 투쟁하는 그 목사님네 교회에도 거기도 뭐 저기 뭐 교수님, 변호사님 많죠? 그분들은 그게 인간 사회의 어떤 법과 룰을 훨씬 상회하는 신의 교리라고 믿고 그게 우선돼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애초에 이 전쟁은 이슬람의 극렬 원리주의자들이 가나안에서 팔레스타인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자기들끼리만 그 땅에서 살고 싶은 그들의 종교적인 염원, 즉 자신들만이 선택받은 신의 민족이고 신의 이름으로 행하는 이 행위에는 세상의 정의를 뛰어넘는 신성한 정당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부터. 결국 그들이 목표로 삼는 것은 현재 국제사회에서 팔레스타인 지구 자치지구를 인정해줬죠. 20세기 말부터. 그래서 두 나라가 사이좋게 따로 자치지구 해가지고 공존해라. 그 지역이 두 나라가 공존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이 사람들은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하마스의 침공과 이스라엘 민간인 학살을 이번에 부각시키고 있지만 이미 그 전부터 국제조약 싸그리 무시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대해서 우리나라 그 식민 시대에 당했던 것처럼 아니면 뭐 그 우리 그 민간인 뭐 시위하는 거에 막 군 병력을 투입해서 막 다 막 죽이고 했던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말도 못하게 하도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에서 보도를 안 했을 뿐입니다. 그 전부터. 그거를 다 미국이 뒤에서 눈 감아주고 딱 뒷배로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눈치 얼마나 많이 봐요. 그래서 한마디도 못한 거죠, 사실. 다른 나라들하고 달리.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뭔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아예 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을 모두 몰아내거나 아예 그냥 인종을 싸그리 씨를 말려서 예전에 그 식민지배 시대 때 제국주의 시대 때 그 유럽 사람들이 남미나 이런 아프리카나 아시아 이런 데서 아예 인종을 그 남미에서는 특히 인종을 아예 다 말살시켜 버렸죠. 그렇게 그쪽이 어떤 경제적인 이권을 다 가지고 금을 가져오고 완전히 거기를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저항하는 인디오 세력들, 거기 토착민들 다 죽였죠. 미국도 아메리칸 네이티브 토착민인 인디언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그나마 나중에 거기서 조금 똑같죠. 팔레스타인처럼 자치지구 만들어줘서 거기서 살아라 하는데 미국 사회에서 지금 받는 어마어마한 차별과 경제계로 어떻게 취업이나 이런 걸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사실상은 보이지 않는 벽에 의해 다 막혔기 때문에 미국의 인디언들, 네이티브 그 토착민들은 전부 다 직업도 없고 실업률 제일 높고 전부 마약에 빠져 있고 그 안에서만 특별히 인정해준 카지노 사업권 그거 도박 거기에만 빠져서 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아예 그냥 미국의 그 잘못된 침공과 그 인디언들을 만약 거기에서 땅을 막 뺏고 자원을 뺏은 그 침공의 역사의 마지막 증인들 우리나라로 치면 뭡니까 그 일본 침공의 산 증인이었던 그 정신대에 끌려갔던 할매들 그 사람들 미국도 알아서 마약이나 그런 거 하다 그냥 이대로 다 죽고 없어져 버려라 정치적으로 막 항의하고 뭐 피해 보생하라 하는 애들 다 그냥 사라져라 그래서 자기들의 그 과오가 역사에 그대로 그냥 묻히기를 바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뭐 이제 뭐 정신대에 산 증인이셨던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죠. 이제 그러면 뭐 젊은 사람들 뭐 일본 문화만 좋아하지 누가 그런 거 찾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자, 어쨌든 제가 지적했던 일이 이제 한 달이 지나서 11월 초가 되니까 제가 그때 당시 지적했던 그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이번에 새로이 발견됐는데 알고 계신가요? 이 뉴스 보신 분 계신가요? 이런 중요한 뉴스들은 한 번 얘기하고 말더라고요. 슬쩍 묻히더라고요, 항상. 이거를 누가 뭐 음모론이다 하고 그렇게 뭐 말도 안 되는 근거를 이렇게 뻥튀기 시킨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가장 유력한 정론지에서 스스로 문제 제기하고 발견됐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 뉴스는.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가 뒤늦게 이런 외부 파장을 고려해서 뭐 회피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고는 있지만 결국 이게 허황된 가짜뉴스는 아니고 사실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이 링크 한번 보실 분들 보십시오. 뭐라고 나왔냐면 이스라엘 정보부에서 문건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근데 애초 전쟁 초기부터 이미 딱 그 전쟁 터지고 며칠 되지도 않아서 이미 이스라엘 정보부가 이번 기회에 가자지구 주민들을 전부 자치지구를 다 없애버리고 이 전쟁을 어떤 식으로든 끌고 가서 꼴보기 싫다 이거죠. 그리고 이집트 시나이 반도나 이런 주변국으로 완전히 다 내몰아서 이주시키자 그런 계획 문건이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맞죠? 결국은 이스라엘 시오니즘 제가 처음에 이제 의혹을 제기했던 그런 이 전쟁의 진짜 성격이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가자를 전부 남부로 막 몰아내고 남부로 피난 가라 하면서 어떻게든 이집트나 그런 쪽이 받아주기를 바라면서 그쪽으로 몰아버렸고 이것도 제가 지적했었죠. 그 다음에 지금 북부 남부 분할하면서 뭐 이러는데 이미 지금 속내가 어제는 이제 확실히 나왔더라고요. 얘가 얘기했죠.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정부 외교관들이 이집트 등의 조용히 난민 수용을 촉구하면서 팔레스타인들을 영구 추방하려는 물밑 작업이 나오고 있다. 드디어 이제 보도가 정식으로 뉴욕타임즈에 나온 겁니다. 제가 처음 지적했던 그대로 가죠. 이와 함께 이스라엘 극우 세력들은 이미 가자를 재점령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원래 여기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도 됐었기 때문에 자치지구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새로 한 땅에 두 정권이 있도록 인정해줘야 된다. 국제사회에서. 몇십 년 동안 얘네가 그거 갖고 싸우니까 딱 그렇게 교통정리를 20세기 말에 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극우파는 그게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마스가 뭐 인질이 어쩌네 막 그러면서 초토화시키면서 이스라엘 아이들까지 팔레스타인 아이들까지 해서 다 지금 싸그리 씨를 말리듯이 죽이고 남은 사람들은 결국
다시 자치지구에서 재건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자치지구 임시정부가 망하고 외국으로 다 도망가라. 자기들 결국은 침공이죠. 국제 조약을 무시하고 이 나라에 들어가서 자기네 땅으로 만들고 다 자기들이 통치하든지 딴 데로 도망가게 만들겠다 하는 하마스의 어떤 그런 처음 그 분쟁을 핑계대서 침공을 일으킨 겁니다. 전쟁을 일으킨 거고 그 와중에 지금 전쟁 범죄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가자를 점령하겠다. 자치지구를 없애버리고 이스라엘 땅 만들고 자기들이 그걸 통치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를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팔레스타인 주민을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이제 노골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딱 맞죠. 전투를 일시적으로 좀 피난민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다만 며칠이라도 중지해라. 미국이 자꾸 넘어가서 그 얘기를 하는데도 글쎄 내가 그거는 살짝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 네타냐후가 말하기를 중요한 건 그거보다는 뭐냐. 미국 뉴스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이 전쟁이 끝나서 하마스를 다 때려주겠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가자지구에서 우리가 무기한 전반적 안보를 책임질 거다. 우리가 완전히 우리 땅으로 만들고 우리 거기를 통치하겠다. 자, 이거는 바이든도 이거는 확실한 침공이고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점령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뭐 국제사회가 그건 아니다. 어떤 정당 몇십 년 동안 내린 결론을 뒤집어서 극렬 우파의 어떤 뜻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바이든도 이거는 지지해 줄 수가 없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도 이 재점령은 반대한다. 확실하게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미 그런 식으로 가겠다는데 이제 이거 누가 말립니까? 더구나 원래부터 이스라엘에서 점점 오히려 지지를 잃고 있던 이 네타냐후 정권이 얼마나 꼴통인지 이스라엘 안에서도 뭐 이렇게 지지도가 높은 게 아닙니다. 예. 이번 전쟁이 터진 날 애초에 하마스 침공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뚫렸던 그 이스라엘 국민들도 그리고 저도 이해하기 힘든 그들을 보호한 상태. 제가 의혹을 제기했었죠. 그리고 자국민부터 지금 자국민까지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인질로 잡혀가는데 그들을 안전하게 구할 생각보다는 뭡니까? 하마스가 인간 방패로 삼고 있네. 잘못은 다 하마스 탓이나 하면서 그냥 폭탄 때려버리죠. 이건 절대 잘하는 건 아니죠. 이번 기회에 하마스 섬멸하는 게 우선이다. 민간인들 인질들 죽는 것보다 그러면서 근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파시즘 논리입니다. 파시즘은 이탈리아에 무솔리니가 있었고요. 나치의 히틀러가 있었고요. 민족주의하고 인종차별주의하고 군국주의, 군사강국이 자주국방해서 거기에 이제 플러스가 된 그게 이제 파시즘이거든요. 파시즘 논리 그대로 가는데 이게 참 전 세계가 20세기에 지난 여러 세계 대전과 분쟁에서 파시즘에 대해서는 그냥 학을 띠면서 몇십 년 동안 이 민주주의 사회든 공산주의 사회든 파시즘은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고 그랬던 건데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게 파시즘이고요. 이거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에 동조하면서 잘한다. 이번 기회에 씨를 말려라 하는 사람들도 파시즘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안에서도 원래 이게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아무리 거기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도 하나로 일단 통합이 되거든요. 일단은 나가서 싸우는 게 우선이다. 그랬죠. 근데 다시 또 시위가 터졌습니다. 며칠 전에. 이스라엘에서 또 이스라엘 국민들이 엄청나게 몰려 나와서 야 지금 당장 네타냐후 사임해라. 마음에 안 든다. 무려 76%가. 그러죠. 지지율이 지금 7%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타냐후 정권이. 그런데도 거기에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죠. 바로 그 시오니즘을 주창하는 그 완전 그 종교의 목숨 건 그 최고 그 극렬 우파 정파가 있잖아요. 이쪽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이란이나 이쪽 다 보면 종교에 굉장히 목매는 사람들이어가지고 그 종교의 정파가 하나의 정당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파가 되죠. 예. 어쨌든 이에 또 네타냐후를 지지하는 극렬 우파들은 지금 예전에 이제 그 사법부까지도
민주주의였던 그런 원칙이 아니라 종교 원칙이 더 법을 위에 있게 되는, 법보다 위에 있게 되는 그런 사법부를 개편해서 장악하려 했던 일에 대해서 그때 이스라엘의 전 국민이 다 경찰 뭐 군인까지 다 나왔고 항의 시위를 했었죠. 반정부 시위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뒤집으려고 사실 이번 전쟁을 일으킨 면이 큰데, 그때 반정부 시위에 참가했던 세력 중에 이스라엘 전체 그 예비군 연합 단체가 있답니다. 근데 그 예비군 연합 단체가 아무래도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에 연결된 빨갱이 세력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몰아가면서 이렇게 자기들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반성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우리 안에 간첩이 있다 하는 식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면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굉장히 빈축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예. 머리가 많이 아프죠, 지금 바이든이. 예, 여기까지 그 엑스맨 네타냐후가 지금, 예, 미국이 아무리 뭔가 국제적인 인도주의적인 여론에 밀려서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휴전이라도 좀 해봐라, 내가 더 이상 쉴드 쳐주긴 어렵다, 그렇게 나오는데도 애초에 그 극렬 원리주의 시오니즘의 야욕을 이제는 만천하에 한 달 만에 드러낸 거. 우리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아무리 뭐 민간인이 죽네, 어린아이가 죽네 해봤자 어차피 우리의 목적은 팔레스타인 사람을 다 죽이거나 아니면 완전히 해외로 다 추방하거나 아니면 남아있는 애들은 그들이 자치적으로 자기들끼리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가 거기를 점령하고 우리가 통치를 해서 식민지배하듯이 그렇게 해야만 이 전쟁을 끝내겠다라는 식으로 야욕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세계적인 여론은 이스라엘이 안 좋아지지만 그거 모르고 지금 손잡은 것도 아니죠. 미국도 알고 손잡은 거죠. 이제 미국은 자기들은 할 만큼 했는데 이스라엘이 정말 이런 놈인 줄 우리도 몰랐다, 뭐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제 문제는 사우디와 이란이 어떻게 되냐겠죠. 자, 다음 챕터는 이겁니다. 뭐 역사 채널도 아니고 경제 채널인데 한번 이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전쟁은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있었던 유럽에서 스페인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 스페인 내전의 데자뷰입니다. 아주 똑같습니다. 어떤 면이 똑같고 여기서 우리가 역사에 교훈해서 알아야 될 게 뭔지 이번 기회에 스페인 내전에 대해서 모르셨던 분들 한번 생생한 어떤 그 역사 공부의 현장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국 여론의 압박에 밀린 미국은 다시 한번 겉으로는 여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걸 막고 싶어하고 그래서 중동에 다시 평화를 가져오고 싶다. 우리 미국은 이렇게 노력 중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됐나요? 지금 며칠 사이에 민간인 희생을 최대한 막아보자. 그래서 일단 인도적인 임시 휴전을 해보자 라면서 토니 블링컨이 직접 또 이스라엘 방문길에 올랐죠. 이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네타냐후를 달래서 당장 인질들 석방하고 민간인들 좀 어디로 빼는 그런 기간 동안 단 3일 4일이라도 임시 공격 중지를 좀 해봐라. 우리가 설득해보겠다. 하도 전세계 여론이 압박을 하면서 미국 니네도 똑같이 나쁜 놈이야 하니까 곤란해진 거죠. 그래서 토니 블링컨이 세 번째나 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겠지만 아무런 효과를 못 봤죠. 이번에 결론이 전혀 말 안 듣죠. 그런데 이란이 의외로 처음부터 가만두지 않겠다, 좌시하지 않겠다, 막 그렇게 막 난리를 쳤는데 의외로 잘 참으면서 지금까지도 직접 끼어들지를 않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란의 입장 한번 볼까요? 현재 이스라엘이 선을 넘는 가자지구 침공을 저질렀지만 의외로 이란은 직접적으로 전면에 안 나섭니다. 이 점은 사실 미국으로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거예요. 그걸 기대했을 텐데 처음부터 무리하게 이스라엘 지지하면서 미국이 네타냐후가 민간인 학살을 저지르는데도 은근히 방조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아랍권의 이슬람 무장 세력들을 선을 넘어서 자극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란이 내외적인 압박을 못 견디고 전면에 나설 것이다. 은근히 자신했죠, 미국은. 그런데 의외로 이란이 지금까지와 달리 굉장히 참을성을 가지고 그동안 여러 차례 구두 경고만 날리고 실질적인 액션은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란으로서는 현재 국제 여론이 가만히 보니까 애초에 미국 계획과 달리 이스라엘과 미국이 점점 비우호적으로 돌아서면서 더 크게 비난하게 됐죠.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시점에서 굳이 이란이 나서봤자 괜히 또 악의 축이 나섰네, 정말 이 나쁜 놈들이 나섰네 하고 여기에 또 논점이 흐려지면서 자기들한테 비난의 화산이 날아오기 전에 가만히 좀만 참고 지켜보면은 일단은 전 세계가 미국과 이스라엘을 압박하면서 자기들이 나서지 않아도, 자기들이 욕먹지 않아도 일이 잘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낌새가 보이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아보자, 조금만 더 지켜보자, 계속 그렇게 된 겁니다. 이란의 지도자 입장으로서는 참아라, 이건 덫이다, 이거 모르면 바보죠. 우리가 그동안 미국 한두 번 상대해보냐. 하지만 이대로 그런다고 해서 계속 아무것도 안 하면 도저히 우리 체면도 안 서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자. 지금 세계 여론이 네타냐후한테 안 좋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잘하면 우리가 손도 안 대고 코 풀 수도 있다. 미국이 지금 사람 하나 잘못 골라서 자충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지켜보자, 지금 그러는 겁니다. 물론 말로는 계속 지금 미국을 더 압박을 합니다. 미국을 향해서 지금 가자 지구에서 휴전을 안 하면 정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책임은 오히려 이스라엘보다도 미국에 있다. 자꾸 이란이 이렇게 국제사회에다가 말을 합니다. 미국, 그러면서 은근히 전 세계의 비난 여론이 미국으로 가기를 바라는 거겠죠. 어쨌든 미국 입장은 이러지만 그런다 해도 당장 주변에 있는 레바논, 시리아, 예멘 등에서 얘네들은 지금까지 평소에 매번 하는 게 뭡니까? 맨날 거기 접한 이스라엘 국경지대 수비대하고 맨날 로켓포 날리고 맨날 따콩따콩 싸우고 몇십 년 동안 그러고 있죠. 또 거기에 주둔한 미군 기지 주변에서도 서로 티격태격하고 미군도 작전 나가고 우리가 영화 보면 많이 나오죠. 이게 일상입니다. 서로 맨날 부딪히는 게. 그런 이제 혈기왕성한 그 지역의 어떤 민병대나 반군들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란처럼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긴 힘들겠죠. 그래서 이 와중에도 계속 지금 민병대들, 그다음에 시리아, 레바논, 예멘에 있는 얘네들은 자꾸 이스라엘 국경지역이나 미군 기지 주변에 가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란 역시도 그들의 무장한 거에 대한 정신적, 종교적인 지주죠, 그 지역에. 근데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있을 수는 없죠. 지금쯤 국제사회에서 섣불리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악의 축으로 자신들이 지정되지 않고 적당히 이슬람 혁명 세력의 교리를 실천하면서 체면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픈 상황일 텐데요. 여기서 지금 요새 가장 주목받고 있는 헤즈볼라는 얼마 전 가자지구 침공이 공식화되었을 때 텔레그램에 의미심장한 영상까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무언가 행동에 바로 하루 이틀 내 옮길 것 같이 엄청 설레발 쳤죠. 그런데 결국 어떻습니까? 여론이 갑자기 이스라엘 비난 쪽으로 크게 기우니까 얘네들도 잠시 숨을 고르고, 과연 토니 블링컨이 이번에 세 번째 미국에 날아간다며 그럼 여기서 진짜 휴전 될 수도 있으니까 괜히 우리가 또 전 세계 여론의 어떤 푸적점이 되기 전에 이미 여론은 우리한테 유리하게 돌아가니까 정말로 미국이 이스라엘을 휴전시키고 뭔가 전환점을 만드는가 일단 한 번 더 참고 지켜보자. 헤즈볼라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토니 블링컨이 날아가는 날 헤즈볼라 지도자가 기자회견을 딱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미국, 이스라엘 두렵지 않다. 한판 붙자면 붙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전쟁은 미국이 먼저 시작한 만큼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결국 끝낼 수 있는 건 우리도 아니고 미국이다. 오직 미국이다. 그런 얘기하면서 토니 블링컨 건너가서 한번 잘 해봐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 하고 나서 바로 몇 시간 후에 역시나 실망스러운 소식이 이어집니다. 가서 내가 토니 블링컨이 네타냐후하고 말 잘해봤는데 말을 도저히 안 듣는다. 그거죠. 그래서 결국은 빈손으로 떠난다. 블링컨 몇 번을 왔는데도 네타냐후가 말하기를 휴전도 안 돼. 가자 지구의 연료 공급도 반대. 이렇게 된 거죠. 아무리 누가 전쟁 범죄다 어쩐다 니네 고소하겠다 해도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네타냐후 지상전 마이웨이. 미국 국무부 장관 빈손으로 이스라엘 떠나.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토니 블링컨이 그냥 간 건 아니죠. 바로 그 다음에 그 주변 아랍국 중에서 그래도 예전에는 친미 국가였던 나라들 쫙 돌면서 분위기가 어떤가 살피고 갔죠. 그러니까 뭐 어디를 갔냐면 요르단. 요르단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동쪽 땅, 그 요르단강의 요르단강의 동쪽에 있는 나라죠. 근데 어떤 그 이스라엘과 뭐 이란이나 뭐 이런 그 분쟁에 괜히 휘말려들어서 자신들이 어떤 그 득보다 실이 더 많으니까 중립적인 입장을 그동안 취해온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예전에는 뭐 미국 친해가지고 은근히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분쟁에 있어서 얘네들도 뒷짐 딱 지고 하면서 왜 싸우니 하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던 애들이죠. 카타르나 이집트도 사실 미국 눈치 보면서 겉으로는 친미 국가고 딱 이 5개 나라 도른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5개 나라도 지금 뭡니까? 빨리 휴전시켜라. 자기들도 좀 곤란하다 하는 거죠. 일시적 휴전 합의 결국은 여기서도 뭔가 뭐 제대로 뭐 아무런 의미 없이 하지만 계속 돌죠. 전 세계에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할 만큼 했다. 그래도 안 되는데 어떡하냐. 여론전 때문에 지금 이게 도는 겁니다. 바로 옆 나라 근데 그 사이에 이제 바로 옆 나라 요르단 공군이 가자지구 야전병원에 도저히 인도적으로 눈뜨고 볼 수가 없다. 긴급 막 의료 지원도 하고요. 예. 지금 이미 이스라엘 공습에 따라서 이번 공습에 지금 10,000명 가까이가 가자지구에서 민간인이 죽었는데 그 중에 절반에 해당하는 4,800명이 어린. 세상에 이런 그 종교적 이념적 분쟁이 전쟁이 돼가지고 전쟁으로 하는데 민간인들을 적성국의 민간인 다 똑같은 놈이라고 치부하면서 죽이는 이런 학살.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20세기 역사에서 봐도 어마어마한 학살이라고 지금 그 전쟁 범죄라고 차단해서 끝까지 그 사람들을 처벌하는 그런 전쟁 범죄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단기간에 이렇게 10,000명이 죽는다? 이런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이 5,000명 가까이가 어린이가 그래서 죽었다?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지금 전쟁 범죄고 참상입니다. 결국 어제 바이든이 직접 토니 블링컨이 안 되니까 이번엔 바이든이 직접 네타냐후한테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야, 며칠만이라도 아예 여기서 휴전하자는 게 아니라 며칠만 교전만 중지해라. 그래가지고 일단 인도적으로 뭔가 좀 방안을 마련해보자 했는데 그것도 싫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결국 뭡니까? 나 정말 할 만큼 했다는 거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핵잠수함은 바닷속에 숨어다니면서 어디 있는가 알려주면 안 되는데 미국이 중동 지역에 핵잠수함까지 배치했다고 공개적으로 사진까지 딱 띄우면서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오히려 이제 그 지역 긴장도도 더 높였고요. 자, 이제 미국은 네타냐후에 대한 세계 여론이 악화되면서 더 이상 쉴드 쳐주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가는 걸 알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미국은 이렇게 노력할 만큼 노력했다는 걸 며칠 동안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속으로는 동시에 빨리 이란이든 헤즈볼라든 어디선가 또 크게 전선이 불꽃 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그렇게 되도록 뭔가 또 2차 작전들이 뒤에서 진행되는지도 모르고요. 이거는 왜 이제 제 영상을 뒤늦게 접하신 분들이 이게 뭔 소리냐 할 텐데 기축통화 경제적인 기축통화 패권을 이어가기 위한 거대한 흐름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뒤늦게 아신 분들은 지금 좀 당황스럽겠네요. 갑자기 이게 뭔 전개지 하고. 예. 그러나 분명 이대로 네타냐후 악행이 길어지는데 이란이 의외로 끝까지 만약에 발을 담그지 않는다면 이거 잘못하면 미국만이 독박을 쓰게 됩니다. 맞죠? 모든 참상의 주범은 결국은 니네 미국이 할 만큼 뭔가를 했었는데 안 해가지고 이 일이 벌어졌다고 네타냐후와 동시에 미국도 독박 쓰게 됩니다. 정말 끝까지 이란하고 사우디 특히 이란이 아무런 참전도 안 하고 이거를 외면하게 되면 그러면 기축통화 세력이었던 그 계획에 조금 차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저라면 미국은 결국 이번 전쟁 후에는 언젠간 네타냐후 버릴 계획을 이미부터 처음부터 지금 플랜 B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끝까지 같이 가지는 못하고 버려야 되죠. 예. 그래서
모든 잘못은 네타냐후가 독박 쓰게 만들어야 되죠. 결국 네타냐후가 이랬다. 근데 실각이 됐다. 나중에 전쟁 범죄는 네타냐후한테 묻던지 말던지 하고, 하지만 이미 일은 저질러진 거죠. 뭐 그러죠. 그러면은 이제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는 지금 그 서안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그 중도파가 있죠. 걔네들 근데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합니다. 썩은 정권이라 가지고, 그래서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사실 그 어떻게 정권을 잡게 된 것도 뭐 중도적인 입장에서 뭘 잘해보자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자기들 사리사욕만 채우는 부정부패 정권이 되니까 이놈이나 저놈이나 똥이고 된장이고 다 똑같다 하는 와중에 너무 많은 사람이 그동안 이스라엘에 희생된 그 가자지구 사람들이 당한 게 많으니까 거기서 이제 극렬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지지를 서서히 받으면서 떠오르게 됐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하마스보다는 하마스는 어떻게 모든 죄를 이스라엘 네타냐후를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나중에 실각시킨 후에 그동안 이제 비교적 자신들과 좀 말이 통하고 거래를 잘하는 다음 이스라엘 정치인을 그 자리에 앉혀가지고 이 전쟁을 계속 원만하게 이끌어가고 싶은 욕심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미래의 얘기니까 지금 뭐 이렇다 저렇다 할 얘기는 아니고요. 즉 네타냐후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품고 가면서 미국이 위험하게 버텨보지만 언젠가는 버려야 할 엑스맨입니다. 그렇다고 네타냐후가 지금 벌린 일들이 모두 미국의 계획에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엑스맨이지만 할 만큼은 미국 뜻대로 미국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배후 금융 세력이 원하는 만큼 할 만큼은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네타냐후가 앞으로 더 크게 또 다른 일을 터쳐주면서 누구도 처리할 수 없는 빅똥을 싸놓는다고 해도요. 이번 기회에 그걸로 인해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중동 확전의 빌미만 얘가 만들어 놓는다면 그 엑스맨의 이용 가치는 충분히 차고 넘치는 것이겠죠. 나중에 이제 그냥 인도적 책임을 걔한테 물어서 실각시키고 새로운 이스라엘 지도자하고 새로운 새 판을 짜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5개국 다 돌고 토니 블링컨이 돌아갈 때 마지막으로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수반을 만납니다. 거기도 만나서 힘들지? 우리가 많이 좀 어떻게 네타냐후 잘 달래갖고 니네가 좀 살 길도 어떻게 좀 마련해볼게, 지원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무슨 얘기가 이때 오갔냐면 만약에 앞으로 가자지구 완전히 넘어가게 되면 그 가자지구도 결국은 팔레스타인이 다스려야 되는데 니네가 거기도 같이 다스려라. 이 서안지구가. 얘네는 좀 말이 통하고 중도 온건파하면서 부정부패 얼마든지 미국 뜻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 정부를 앉히고 싶은 거죠. 이 전쟁 이후에. 그런 생각도 하고 있단다. 물론 네타냐후는 그게 무슨 말이냐 하겠죠. 여기 다 없애고 자기들이 직접 통치하거나 다 쫓아내고 싶어 하니까 미국도 어떤 보관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미국은 세계 여론을 의식해서 어떻게 해서든 네타냐후를 말리게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 모습을 오늘까지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괜히 이 전쟁에 말려 들어가면 가장 피해를 보게 되는 나라, 즉 이란과 사우디 등도 미국이 어떻게든 네타냐후를 진정시키겠다 하니까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최대한 촉각을 세우며 지금까지 주시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오늘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타깝게도 역시나 이 많은 사람들의 비참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버티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면 안 되죠. 사실 그 뒤에 버티고 있는 거대한 금융 세력들은 지금 이 전쟁을 계속 어떻게 해서든 무참하게 이어나가는 게 자신들의 책략에 맞다고 보고 있고 아직까지는 그 생각에 전혀 흔들리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의 그런 권유를 네타냐후가 또 거절했고요. 그러면서 드디어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마스 본진에서 드디어 시가전을 공식화했다. 드디어 이제 완전 선멸한 시가전을 이제부터 시작하겠다. 더 큰 대학살이 일어날 것 같다. 지금 우려하는 기사입니다. 예. 자, 이제 스페인 내전 얘기를 좀 해보죠. 미국은 이제 표면적으로는 할 만큼 했다는 모습을 보여준다. 네타냐후가 말 안 듣고 기어이 이렇게 간다. 어쩔 수 없다. 나도 안타깝다. 하는 거지만 사실
저와 같이 기축통화 패권 다툼의 이면에서 이번 전쟁을 처음부터 살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은 처음부터 금융 세력은 이 방향으로 갈 거다. 의도하고 노리는 바하고 일치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드디어 스페인 내전을 떠올려야 하는 겁니다. 스페인 내전은 1936년에서 1939년까지 3년 동안 스페인에서 일어난 전쟁인데요. 이 전쟁이 터지고 얼마 안 돼서 바로 2차 대전이 유럽에서 터졌죠. 그래서 이 스페인 내전을 역사가들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의 리허설이라고도 한답니다. 전 세계가 여기에 관여했기 때문이에요. 세계대전처럼. 대충 말씀을 드리면 표면적으로는 자유와 민주를 표방하는 그 스페인의 공화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불과 100년, 200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 공화당은 없었죠. 전부 왕과 귀족이 거의 다 통치하는 모든 계급주의, 차별주의 사회였단 말입니다. 지구라는 나라 자체가. 우리나라도 그전까지는 양반하고 서민이 있었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 일부 극소수가 그 나라의 모든 부를 다 독차지하고, 그래서 외국 사람들도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 굶어 죽던 그 농사 짓던 사람들이 다 이제 공장으로 그래서 다 밀려온 거죠. 근데 그 전까지 그래서 이제 그 자본가들이 원래는 농장주에서 나중에 이제 공장 가진 사람으로 오너로 바뀌기는 했지만 산업혁명 때문에 어차피 똑같았습니다. 그 겨울이 오면 항상 아이들이 죽고 굶어서 죽고, 아이 중에 몇 명은 차라리 부잣집에 하인으로 갖다 팔고 너라도 잘 먹고 살아라 하고 부항 걸려 죽고, 그래서 구황작물로 어떻게 버티고 하면 우리나라는 보릿고개가 있었죠. 똑같습니다. 서양이든 동양이든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너무 먹고 살기가 열심히 1년 내내 짐승처럼 일을 하는데도, 가축처럼 일을 하는데도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출신 성분에 따라서 귀족이나 영주나 농장주의 아들 혹은 자본가의 아들, 산업혁명 이후에 그런 애들은 전부 다 평생 일을 안 하는데도 어마어마한 부를 세습받는 그런 잘못된 어떤 사회 구조에 대해서 드디어 19세기, 28세기부터 점점 계몽이 되면서 그런 이제 혁명들이 일어나고 시민혁명들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격동기로 20세기 전반까지, 초반까지 그런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페인에서도 드디어 우리의 있던 대중 민중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제대로 권리를 찾는 세상을 살아보자 하면서 왕정이 아니라 공화당이 된 겁니다. 지금의 어떤 지금 같은 정치 체계가 그때 잡혀서 공화당이 된 건데, 그 스페인 땅에서 예전부터 기득권을 잡고 있던 왕과 귀족의 왕당파랄지, 아니면 계속 그 스페인이 19세기 후반부터 정치가 극도로 불안해가지고 항상 그때마다 군인도 사실은 귀족들이죠. 귀족들이 장교 출신으로 딱 무조건 귀족들은 그냥 장교가 되니까요. 자연스럽게 그 귀족들이 잡고 있던 장군들, 군대 세력들이 수시로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내정이 극도로 불안했던 나라였는데, 이때 이 스페인 내전이 한 번 더 터지는데, 이게 바로 표면적으로는 자유민주를 표방하는 스페인의 이 공화당, 민주공화당이죠. 요거에 구기득권을 향수하는, 옛날이 좋았어 하는 왕당파와 계급사회가 좋았어는 왕당파와 군사 쿠데타 세력들이 연합해서 반기를 든 쿠데타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연히 미국과 자유진영은 영국, 프랑스 이런 애들이죠. 지금 이 공화당을 지지해 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죠?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공화당 지지를 이때 해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민족주의를 등에 업고 차별주의, 인종 계급 차별주의에다가 군사 세력과 이 맞물린 파시즘, 이런 파시즘에 가까운 그 당시 쿠데타 세력이 프랑코 정권이었는데, 이 쿠데타 세력은 이제 같은 입장인, 그때 유럽에서 비슷한 입장으로 옛날이 좋았지, 왕정 계급 사회,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더 우월하지, 저 출신 성분이 뭐 이런 애들 다른 민족들은 다 차별하면서 쫓아내야지, 인종 말살 시켜야지, 그리고 이제
우리 어떤 군사주의, 군국주의 이런 나라가 좋다 이렇게 갔던 나라가 그 당시 어디 뭐가 있었냐면 유럽에 다들 아시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여기서 사실 파시즘이란 말이 처음 나왔죠. 그리고 또 독일의 나치 정당이 잡고 있던 히틀러 세력이 있었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이 반기를 일으킨, 반역을 일으킨 프랑코 정권이 자기들과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이 파시즘을 하고 있는 프랑코 그 쿠데타 세력에 지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같은 파시즘 세력인 거죠. 그러면 당연히 자유, 민주 이런 새로운 어떤 여기에 지금 가치를 내걸고 태동한 이 지금 스페인의 공화당 같은 경우는 쿠데타를 당한 입장이죠. 이 스페인 공화당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동정 여론이 일고 이 새로운 지금 예전에 그 계급주의 평생 그 인류가 억눌렸던 계급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시민 사회가 되면서 새로운 또 민주주의가 정착하는 전 세계의 그런 시대에서 전 세계의 지식인들이 다시 유럽이 시계를 거꾸로 돌리면서 뒤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이다. 저건 어떻게든 공화당을 지원을 해줘서 저 파시즘 쿠데타 세력들을 눌러줘야 된다. 찍어 눌러줘야 된다. 다들 그런 여론이었단 말이에요. 전 세계가. 그리고 실제 그 공화당 정권도 도와달라고 사방에 SOS를 치면서 당연히 쟤네는 우리를 제일 먼저 도와주겠지 하고 기대를 했던 데가 바로 영국, 프랑스, 미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세 나라가 전혀 도와주질 않고 다 거절을 합니다. 오히려 소련이 공화당을 도와줍니다. 왜냐하면 소련도 사회주의 혁명을 그 당시 처음에 그 소련의 어떤 그 황제와 아니 러시아의 황제와 귀족들의 그런 잘못된 정치, 부당한 어떤 그 부의 재분배 그런 거 사실 처음 시작은 좋았잖아요. 나중에 이제 정권을 잡은 애들이 지들이 더 악랄한 어떤 부패 정권이 되고 독점하겠다는 독재 체제가 되니까 그게 문제였지만 모든 종교도 처음은 좋죠. 다 똑같습니다. 처음 시작은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련도 그 당시에 아니 저런 또 시대를 역행하는 파시즘 세력이 또 저런 식으로 쿠데타를 일으켰다고 우리가 또 같이 싸워줄게 하면서 오히려 소련은 공화당을 그 당시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영국, 프랑스, 미국은 지원을 안 해준 거죠.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당시 결국 독일 나치와 이탈리아 무솔리니 정권의 지원 아래서 이 프랑코 세력은 이 전쟁을 벌리면서 당시에 관계없던 스페인의 많은 민간인들을 대량 학살하기도 했으면서 지금 가자지구에서 일어난 거 똑같죠. 그리고 얘네들이 나중에 정권을 잡고 나서는 이념 논리에 따라서 당시 그 공화당을 지지했던 놈들이 그 지역에서 어떤 놈들이냐? 너희들은 도시락 싸줬냐? 빨갱이들 니들 지원하고 도와준 일 있냐? 다 잡아다가 연좌제로 죽창으로 다 죽이고 막 학살하고 해서 우리나라도 요새 지금 예전 그런 이념 논리의 그 빨갱이 시절 이런 것 때문에 낮에는 국군이 와서 너희들 어떤 놈이냐 죽이고 밤에는 빨갱이가 와서 어떤 놈이 국군 편 들었냐 해서 죽이고 지리산에서 그런 일 수없이 일어났죠. 지금도 지리산 땅 파면 요즘도 그런 지역 땅 파면 그 당시 억울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 이빨도 나오고 요새 뉴스도 나오죠. 여기 전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뒤늦게 그런 큰 세계적인 조류에 휩쓸려 가지고 사람들이 이런 이념이 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그냥 휩쓸려 들어간 거고, 차라리 이 이념을 우리가 이런 그 세계적인 조류에 그 당시 일본 식민지가 안 되고 우리도 자체적으로 이 이념을 이렇게 능동적으로 공부하고 하고 이런 아픔을 겪었으면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무지하진 않겠죠. 지금 그냥 언론과 어떤 정권이나 이런 필요에 의해서 누가 선동하냐 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서울대 나와도 소용없죠? 이런 거 모릅니다. 지금 좀 그런,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더 좀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아시아 사람들을. 자기들 능동적으로 자기들이 뭔가 권리를 쟁취한 애들도 아니다. 얻어 걸린 애들이다. 그래서 아직도 정권이나 권력 세력에 굉장히 순종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조금 노예 근성이 밴 그런 아시아 사람으로 항상 보죠. 얘네들이 인종차별의 그 저변에는 그런 것도 깔려 있었습니다. 우리를 좀 열등하게 보는. 어쨌든 그런 프랑코 정권의 대규모 민간인 학살 이런 것 때문에 당시에 특히
독일의 어떤 나치 히틀러가 이런 식으로 프랑코 정권을 도와주면서 그때 막 이제 일어나던 전쟁 하에서 민간인도 막 가리지 않고 죽였던 거. 그때 이 민간인의 피해 참상을 안타까워하면서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죠. 게르니카. 게르니카라는 그림이죠. 이거 다들 유명해서 아시죠? 이게 바로 그 스페인 내전의 민간인 학살입니다. 이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억울한 민간인 지금 한 달 동안 가자지구에서 죽은 민간인 이거의 몇 배입니다. 몇 배. 게르니카보다 훨씬 비참한 참상으로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지금 죽어간 건데 살바도르 달리라고 들어보셨죠? 스페인의 유명한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초현실주의 뭐 그런 화가입니까? 뭐 이런 이상한 그림 어렸을 때들 보시고 뭐 이렇게 이게 그림이요 뭔 회괴망측한 하셨겠죠? 살바도르 달리가 직접 자기 그 고국인 스페인에서 이 안타까운 참상을 겪으면서 그렸던 그림들 중 하나입니다. 이게 이 그림의 제목이 내란의 예감이란 그림이고요. 또 살바도르 달리가 또 요런 그림도 그렸죠. 그 무참한 민간인들이 이념과 어떤 진영 논리에 의해서 세계에서 어떤 그 강대국들의 도움은 받지 못하고 희생되어 가는 그런 걸 보면서 이 가을의 카니발리즘 지금 가자지구의 민간이 희생당하는 그 정치 논리, 이념 논리 때문에 그거하고 지금 많이 지금 비슷하죠. 예. 당시 전 세계의 이념과 진영 논리 광풍의 집약판이라고 하고요. 또 세계 대리전 양상이 되었던 이런 스페인 내전에서 많은 민간인과 부녀자, 아이들까지도 세계인들이 이렇게 당연히 같은 공화당이나 어떤 이런 자유 진영에서 와가지고 도와줄 줄 알았는데 자기들의 어떤 경제 논리 때문에 그거를 방관하고 여기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이렇게 죽어간다 하는데도 악의적인 침묵 속에서 희생이 되었습니다.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러한 생지옥이 3년 동안 스페인에서 펼쳐집니다. 당시 거기에서 태어나서 그 참상을 겪어야 했던 현장의 아이들한테는 지금 그 뭐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이들하고 똑같죠. 그거는 제정신으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힘든 현실이었겠죠. 혹시 이 영화 아시나요? 이게 기에르모 텔 도로 감독의 우리나라에서 개봉했었던 판타지 영화 파네미로입니다. 파네미로. 부제가 오피리아와 세계의 열쇠였죠. 이게 사실은 스페인 내전에서 이렇게 자기들끼리 민족주의, 진영주의, 뭐 이념주의, 뭐 이런 진영 논리 전 세계에 여기에 안긴 뭐 무정부주의, 아나키즘, 그다음에 민주주의론, 민주주의 세력, 사회주의 세력, 왕당파 세력, 군부 쿠데타 세력 여기에 그 당시 전 세계의 그 계급 사회에서 벗어나 가지고 신분 사회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어떤 인류 사회로 나아가자 하면서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사회 이념들이 여기에 안긴 게 없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이권에 따라서 사람들의 많은 민간인의 목숨이 희생되는데도 방관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조하거나 하면서 생지옥이 여기서 펼쳐지죠. 각국의 어떤 이속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살던 아이들은 이 영화를 보면 나중에 판타지 영화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면은 무슨 이제 군인들이 와갖고 밤중에 민간인들 끌어내가지고 막 죽이는 장면도 나오죠. 너 이 새끼 누구 편이냐? 빨갱이냐 아니면은 뭐 어디 왕당파냐 하면서 같은 그 국민들 옆집 살던 아저씨가 와가지고 자기 아빠를 죽이고 하는 이런 모습들 아이가 도저히 이걸 제정신으로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 영화가 처음에는 판타지 동화 얘기인 줄 알았는데 보다 보니까 결국은 아이가 이 현실에서 제정신으로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상상 속에서 자기가 보는 현실이 동화가 되는 세계입니다. 근데 그 동화도 끔찍한 동화죠. 미쳐 돌아가는 여기에서 현실을 잊어버리고 싶은 아이가 보는 참혹한 그런 전쟁의 스페인 내전을 그거를 지금 판타지 영화인 줄 알고 봤다가 뒤통수 맞는 거죠. 근데 스페인 내전에 대해 잘 모르셨던 분들은 이 영화를 보면서도 이게 뭐지? 되게 상도 받고 유명한 영화라는데 판타지 영화인 줄 알고 우리 자기랑 영화 보러 가는데 찜찜하네 되게 하셨을 거예요. 당시에
미국이 자유민주 이념에 따라서 스페인 공화당을 지원해 줄 줄 알았는데, 혹은 그 파시즘 세력인 프랑코 반란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재해 줄 줄 알았는데, 영국, 프랑스랑 같이 방조하고 지원을 안 해줬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였냐? 사실상 당시 미국과 서방 세계의 주요 은행 자본가 세력들, 지금의 금융 세력의 전신입니다. 그 은행가 세력들, 자본가 세력들이 원래는 그게 대항해 시대에서 이렇게 건너와 갖고 영국, 프랑스 그런 쪽에 있었는데, 이제 미국이 더 발전하면서 미국으로 많이 건너가게 됐죠. 그래서 이렇게 걸쳐서 있던 그런 시대였는데, 당시에 가만히 보니까 스페인 공화당에 참여했던 여러 가지 정치 세력, 연정 세력인데 그 안에 사회주의 좌파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지금의 공산당이 된 사회주의 좌파 세력들이. 그런데 이 사회주의 좌파의 논리가 뭐냐면 맨날 평소 자본가와 은행 세력에 대해서 나를 엄청나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좌파 세력들의 이론이 점점 더 그 당시 서방 세계로 막 퍼져나가면서 새로운 기조가 되고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이렇게 근세까지 지난 몇 세기 동안 있었던 지구상의 오랜 신분사회 계급 차별제에서 이제 벗어나서 모두의 인권과 민중의 권리가 바로서는 새로운 이념체제를 만들자 해서 전 세계를 계몽하던 시기였고요. 여기서 서로의 각자의 이론 체제는 달랐지만 결국 자기들이 보자 하는 그 끝은 다 같았던 게 뭐였냐면, 민주주의 세력이 있고 새로운 사회주의 세력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서로가 같은 기치 아래 손을 잡고 협력했던 거는 그 당시엔 굉장히 흔한 모습이었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그 당시 처음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와가지고 그곳에 이미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이슬람 지역민들하고 서로 협력해서 공동체를 꾸리고 같이 잘 살아보자라는 게 그게 초기 시오니즘 세력이었는데, 그 초기 시오니즘 유대인 세력들도 그 당시에 이때 사실 유럽에서 가장 먼저 이런 계몽화를 이루던 지식 세력들, 사회주의자들이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 그래서 구시대에 있었던 계급 차별적 가치가 다시 옛 영광을 잊지 못하고서 이렇게 어렵게 그 당시 전 세계에 자리 잡은 민중의 정치, 공화당을 뒤엎으려 하는 거의 소식에 당시 세계 곳곳에 있던 인도적이고 대승적인 가치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 하면서 행동하는 지식인들이 당시에 스스로 민병대가 되어서 우리가 스페인 공화당 편에 서서 싸우겠다 하고요. 자기가 비행기 싹 뱃싹 들여서 총기까지 구입해갖고 배낭 매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같이 싸워주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많이 몰려듭니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국제여단입니다. 국적, 인종, 이념, 진영에 상관없이 다 여기 뭐 사회주의자도 있고 민주주의자도 있고 뭐 아나키스트도 있고 뭐 아프리카 사람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다 모여 있죠. 다들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 구시대의 그 잘못된 신분사회과 계급사회, 불공평한 부에 제대로 된 일한 사람이 일한 만큼 먹고 사는 그런 인류가 나아가야 할 큰 대승적 가치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 파시즘들이 또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보고 있으면 안 된다 해서 직접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당시에 유명했던 지식인들이 있죠. 미국의 유명한 문학가 어니스트 헤밍웨이, 조지 오웰, 프랑스 생텍쥐베리 등등이 다 여기에 그 당시 참전했던 사람입니다. 직접 참전한 사람도 있고 뭐 종군기지로 참전한 사람도 있고 한데요. 예. 그런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다 공산주의는 아니었죠. 오히려. 예. 그리고 이때 이제 그거를 이 전쟁에 참전했던 경험을 토대로 픽션을 만들었던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유명한 소설이 있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리고 그것이 영화화도 됐죠. 아, 이거 다시 한번 또 보고 싶네요. 어렸을 때 주말의 명화에 많이 나왔었는데, 이 여배우가 이 보이시한 매력을 풍기는, 중성적인 매력을 풍기는 이 여배우가 잉그리트 버그만이었죠. 당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니 이 영화가 바로 그 스페인 내전에 참전한 이 국제여단, 외국에서 온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는 내용이었죠. 이렇게 민간인들조차도 스스로 총대를 메고 이 파시즘, 구시대의 파시즘에 맞춰서
스페인 공화당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공화파의 지원 요청까지 공식적으로 받았던 나라들 중에서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던 영국, 프랑스, 미국 이 세 나라가 나란히 참전을 거부한 겁니다. 당시에. 오히려 소련이 파시즘 세력에 맞서갖고 당시에 공화파를 지원을 했고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 있던 당시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민주주의하고 똑같게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가던 국제적으로 사회주의 이론들이 특히 점점 이 세계 각국의 어떤 정부, 정당, 집권당, 의회나 그런 데서 정치인으로서 주요 정부의 요직을 차지해가고 있었어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이미 영국, 프랑스 등에서 미국으로 털을 옮겨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꾸려가던 그 금융 세력들한테서는 금융 세력들이 가장 그 나라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이 컸죠. 근데 나중에 이런 사회주의 세력들이 자신들의 목을 맨날 하는 게 뭡니까? 왜? 지금 예전 계급 차별 사회에서 지금 근세로 넘어오면서 민주주의나 이런 것들이 지금 공화당이 지금 자리를 잡게 됐지만 그래도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새롭게 바뀐 그 자본가와 결탁한 은행가 세력들이 아무리 공장에서 열심히 그들을 위해 일했는데 거기에 제대로 된 보답을 안 주고 예전처럼 똑같이 극히 일부 세력들이 경제 구조를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바꿔가면서 우리를 착취하고 있다. 이거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맨날 제일 강렬하게 얘기하던 게 사회주의 세력이거든요. 얘네들이 언젠가는 우리 목을 치겠구나. 자본가 세력들이 그게 이제 불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럽의 혼란과 그 당시 이념의 대립 그리고 잦아지는 전쟁들 사이에서 이번 기회에 은근히 유럽에 퍼지고 있는 이 주요 사회주의 세력들이 모두 다 몰락하기를 얘네들은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금융 세력은. 그래서 사회에서 불공평한 부의 재분배에 대해 특히 나를 세우면서 자본가 세력들과 가장 적대적이면서 친화적이지 못했던 이 사회주의 좌파를 스페인 내전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힘을 못 쓰고 대중들의 지지를 잃어서 다 숙청되고 사라지게 만들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가자지구 전쟁에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는데도 눈 감고 이걸로 인해서 기존의 기축통화 패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국제 정세가 조정이 되었으면 하면서 미국을 뒤에서 조정하는 금융 세력들을 보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죠? 딱 뭔가 느낌이 오시죠? 스페인 내전의 그 당시하고 지금 똑같은 판박입니다. 다시 이제 이 이스라엘 전쟁으로 돌아와서요. 지금 보니까 어제까지 오늘까지 이제 안타깝지만 미국은 할 만큼 했는데 네타냐후가 말을 안 듣네요. 국제사회가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도 앞으로도 계속 시오니즘 원리주의 완성을 위해서 나치의 홀로코스트 그 다음에 스페인 내전에서 그 학살에 버금가는 그런 민간인 학살을 계속해 나갈 것 같습니다. 이로써 중동 지역의 단결과 평화 그리고 앞으로 브릭스하고 경제 협력을 해서 달러 지배 체제에서 벗어나서 경제 개발을 도모하고자 했던 그래서 서로 손까지 잡았던 이란과 사우디는 이제 굉장히 난감해졌습니다. 사우디는 괜히 이스라엘하고 왜 난감해졌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우디는 저번 1편 영상에서 얘기한 것처럼 9월달에 그런 미국이 내놨던 미끼에 훅 걸려 들어가면서 니들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손만 잡아주면 그러면 우리한테 이렇게 해줄 건 다 해주겠다 이거지. 너무 남는 장사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모든 뉴스가 다 미국이 굉장히 중동 평화를 위해서 사우디와 이스라엘을 손잡는 거에 이만큼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막 하고 선전 엄청나게 해댔잖아요. 그런데 지금 전쟁이 딱 터지고 사실 이 전쟁이 터진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팔레스타인 지구에 대한 그 말도 안 되는 그 압박과 핍박 그 다음에 그 비인간적인 만행들 외국에서는 이미 굉장히 크게 여론화가 됐던 거죠. 지난 10년 동안 네타냐후 정권이 특히 더 극렬하게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갔고 종교적으로 자극을 했던 거.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 전쟁은 터질 수밖에 없다. 이미 정보부에서 여러 번 몇 달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건데 전쟁 딱 터지니까 서방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흘리죠. 뭔 얘기를 흘리냐면 이거 사실 보니까 저기 그 사우디가 그 지역의 이슬람권의 어떤 큰형님인데
얘네가 지금 그동안 10년 동안, 지난 10년 동안 격나라하게 하고 사실은 몇십 년 동안 그렇게 압박을 받아왔던 팔레스타인 지구에서 그 짓을 한 이스라엘하고 그런 걸 우리가 다 눈 감아 줄게, 잘 지내보자 하고 사우디가 큰형님인데 이스라엘하고 손잡고 화해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하마스가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가자지구랑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에서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이 핍박을 서방 언론들은 아예 쌩까버리고 모른 척 해버리고 전 세계가 관심도 안 가져줘서 너무 지금 힘든데 믿었던 사우디 너네마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못 본 채 한다는 거냐? 그러면 우리는 이대로 전 세계가 다 외면한 가운데 이대로 죽어가라는 거냐고. 그게 너무 겁이 나서 하마스가 즉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손잡는 거를 그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잊혀지는 걸 너무 경계해서 일부러 이 전쟁을 일으켰대더라. 그런 얘기를 초반에 싹 서방 언론에서 퍼뜨렸죠.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전쟁에서 제가 볼 땐 요건 한 10% 작용했고 나머지 90%는 그 전부터 그 이스라엘로부터 몇십 년 동안 당했던 것과 최근에 그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던 것, 또 알 아크사 모스크 같은 종교적인 그 선을 넘었던 게 더 크죠. 원인은 90%는 그쪽이죠. 하지만 괜히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손잡으려 했다가 혼자서 버림받고 잊혀질까봐 두려워하는 하마스가 이번 전쟁을 일으키게 자극했다라는 직접적인 전쟁 책임론. 사우디가 사실 이번 전쟁에 좀 책임이 있네 하는 그런 책임론의 눈치를 자꾸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우디도.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이런 식으로 계속 민간인이 학살되면서 국제 여론이 안 좋아지면 사우디도 여기서 모른 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른 채 하면은 야 전쟁 일으키는데 사우디 니네 책임도 큰데 저렇게 당하는데 같은 팔레스타인 큰형님으로서 그 지역 큰형님으로서 끝까지 모른 채 하냐? 진짜 니네 큰형님 타이틀 내놔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지역에서 영향력도 줄어들고 오펙 안에서도 주도권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도 이렇게 네타냐후가 끝까지 꼴통으로 나가면 사우디도 그래서 사우디가 이번에 처음부터 팔레스타인 지지한다고 딱 나온 이유도 그겁니다. 잘못하면 자기들도 덤태기 쓰는 거죠. 이란 역시도 지금까지 그 지역의 이슬람 무장혁명의 아버지로서 이런 일이 생기면 모두가 합심해서 여기에 저항하고 대항하고 혁명적 투쟁을 일으켜야 된다. 교리를 교육시키고 뒤에서 지원해주고 했는데 막상 이렇게 큰일이 터졌는데 끝까지 뒤에만 있을 수는 없죠. 뒷방에만 있을 수는. 그럼 이란 역시도 그 지역에서 그 지위를 잃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모른 채 못하고 참전을 하거나 뭔가 발을 담그게 되면 결국은 이란이 이스라엘 미국 연합과 드디어 대립각이 세워지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사우디도 모른 채 할 수가 없고 동조를 하게 되면 앞으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 생산과 수출이 이슬람 진영 논리에 의해서 정치적으로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우디와 이란 그리고 브릭스 모두에게 결국은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 돼가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지금 그 네타냐후가 얼마나 그 지금 엑스맨이고 실제 지금 그 안 좋은 야욕을 만천하에 지금 드러냈고 전 세계에서 지금 전쟁 범죄로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래서 미국은 할 만큼 했다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스페인 내전 때처럼 그 뒤에 있는 금융 배후 세력의 욕심 때문에 많은 민간인을 희생시키는데도 사실은 눈 감고 방조를 하는 거고요. 거기까지 봤는데요. 이제는 결국 이를 이렇게 배후 금융 세력이 이 전쟁을 이런 방향으로 지금 이제 딱 방향은 나왔죠.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정말 기축통화 패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걔네들이 얻으려는 거 그것이 얼만큼 지금은 성과를 이루고 있는가를 보겠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성과는 이루었다.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네타냐후가 드디어 이제 가자시티를 본격적인 시가전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많은 대량 살상이 일어나겠죠. 48시간 내 뭐 시가전 가능성이 있다 하더니 오늘 이제 드디어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전쟁이 어떤 식으로 진화가 될지 그리고 엑스맨 네타냐후의 거취는 향후에 어떻게 될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이미 전쟁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었고 절대 휴전한다고 해서 없던 일 다시 평화롭게 지내보자. 그거는 쉽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란 건 이제 아실 겁니다. 너무나 지금 선을 넘어서 당한 게 많아요. 혹시 이스라엘이 이대로 하마스 무장 세력 다 죽였다, 다 살상했다, 다 축출했다 한다고 해서 이 전쟁이 그대로 마무리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까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보다 더 절대적인 무력으로 상대를 완전히 굴복시키면 그 분쟁을 끝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역사 공부 하나도 안 하신 분들이고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더 큰 피해 보복으로 이어지죠. 정말 그러면은 그것이 완전하게 보복이 없이 이루어지려면 진짜 완전한 제노사이드, 인종청소, 남미에서 인디오 다 멸종시킨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져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도 이렇게 제노사이드를 실행시키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가자지구 작전이 성공리에 끝났다 뭐 이스라엘이 선언하든 말든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중동의 평화는 영원히 절대 오지 않습니다. 가자지구 작전의 성공이나 종료와 상관없이 그 지역에서는 얼마든지 또 다른 가자지구 민병대가 생기든 아니면 주변국의 이슬람 혁명 무장 세력이 생기든 제2의 하마스라고 다 생기든 자기의 모든 형제, 친치, 가족이 지금 이런 식으로 죽는 걸 본 트라우마가 남은 젊은이들이, 어린이들이 커가지고 이걸 바로 옆에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가만히 그걸 잊고 살겠어요? 피해 보복전이 이어지는 건 뻔한 거죠. 이미 그 병력으로는 군사적인 어떤 화력으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허접한 하마스들이고 지금 엄청난 수세에 몰리고 있지만 하마스는 매번 말합니다. 앞으로 100만 번이라도 우리가 칠 것이다. 더구나 이 사람들도 종교적 그 어떤 그 원리주의적 교리에 세뇌당한 사람들이죠. 하마스 역시도 이런 세력도 이슬람들도 그러면은 뭐 이 사람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세계 경제면에서 이 전쟁이 어떻게 가더라도 중동 지역에서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굉장히 커진 겁니다. 이미. 즉 아랍권의 이란 축이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이스라엘에 대한 앞으로 아랍권의 단합된 전쟁은 아니어도 이런 짓을 저지른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같이 친하게 뭘 해보려고 하지도 말고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에 압박을 하자. 이미 그런 목소리 굉장히 높이고 있죠. 전후에도 그렇게 되겠죠. 실제로 지금 그동안은 그래도 친미 국가였다 했던 그 나라들마저도 지금 이스라엘하고 몽땅 수교를 다 끊었습니다. 이번 전쟁 때. 그리고 그 지역에서 바로 옆에 붙어있는 요르단, 이집트, 뭐 그 아까 얘기한 그 카타르 해가지고 이제 어디입니까? 죄송합니다. 그 친미 그 아랍 국가들도 전부 다 이스라엘하고 지금 서로 이렇게 경제 개발 협력 계획에서 뭐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하던 거 이번에 다 중단했습니다. 요르단 바로 옆에 있는 요르단 약간 친미적이었던 그 나라도 주 이스라엘에 있던 대사관 다 철수하고요. 전부 다 지금 다 빼고 있습니다. 니네하고는 도저히 상종 못하겠다 앞으로 하고요. 바레인 역시도 자국 대사를 이스라엘에 철수시키고 모든 그동안 협력 중이던 경제관계 중단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이렇게 당장은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들만 이렇게 협력을 끊어가지만요. 어쨌든 이로써 중동 지역 전체에 앞으로 평화가 지속되면서 경제 개발이 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려는 움직임은 일단 크게 제동을 받았습니다. 그러죠.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누군가의 뜻대로 중동에서 정말 계속적으로 분쟁이 확산된다면 그러면은 이 영향으로 기축통화 패권을 이어가기 위한 달러 강세, 고질적인 인플레, 공급망의 경색, 그리고 또 채권 시장의 불안 등도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가기가 쉽게 되겠죠. 이미 지금 이런 얘기들 나옵니다. 세계은행에서 만약에 전쟁이 격화되면은 유가는 어마어마하게 빵 튈 수도 있다. 전 세계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고요. 확전이 되면 전 세계 식량난이 3,400명이 식량난을 하면서 식량 인플레부터 해서 어마어마한 힘든 시기가 온다. 이미 세계은행에서 경제학자들이 이미 계산기 두드리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경제학자들도 계산해 보니까 글로벌 분쟁이 이것이 장기로 가면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을 부추기게 된다. 이미 다 경제적으로 큰 영향이 온다.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중동 수출로 우리도 상당히 먹고 사는 나라인데 경고등이 들어오고 전쟁이 장기화되면 큰일이다. 이미. 좀 있으면 그 중동 지역 전체의 축제 기간 라마단 기간인데 그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여기다 1년 먹고 살 돈 버는 때인데 이미 그것 때문에 다 오다 다 취소되고 큰 문제가 있다. 나중에 네옴시티도 문제가 되겠죠. 예. 그 밖에도 이번 전쟁에서 엑스맨 네타냐후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똥을 뒤집어 쓰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애초 계획대로 이란과 사우디가 손잡고서 서로 착실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앞으로 중국, 러시아 등하고도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이 땅에서 나란히 달러 지배를 벗어나려는 시도에 일단 어마어마한 흙탕물 뿌려놓은 거죠. 이게 성과입니다. 예. 어디서 감히 하고 브릭스에서 영모 그 연판장에 딱 이 서명하고 돌렸던 애들 지금 하나하나 지금 잡아가는 겁니다. 실제 이 지금 예전에도 제가 그 주변 네 나라 미국과 이스라엘과 이란과 사우디의 정치 경제적 입장에서 이 전쟁의 뒷 배경이 되는 배후를 제가 설명한 영상을 만든 적이 있지만 지금 한 달이 지나고 나서 굉장히 통찰력 좋은 기사가 나와가지고 제가 딱 이거를 스크랩을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아까 말한 그 네 나라 여기도 딱 그 네 나라를 찍었더라고요. 희한하게 아주 이게 재밌죠. 언제적 기사야. 11월 6일 기사인데 이틀 전 기사인데 딱 여기서도 네 나라를 찍었더라고요. 미국, 이스라엘, 이란, 사우디가 이번 전쟁으로 어떤 국제 정치적 경제적인 어떤 변화를 맞게 되나. 딴데 아주 이게 잘 돼 있어서 여기에 제 얘기를 조금 더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단 이슬람의 순위파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번 전쟁의 방아쇠를 당긴 원인 제공자로 지목되고 있다. 딱 제가 한 얘기죠. 책임론에 이제 부각이 되는 겁니다. 로이터 통신은 말하기를 하마스의 첫 공격 시점이 사우디가 미국하고 안보 방위 협정을 맺어주는 대가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려 했던 움직임과 일치한다. 제가 1편 영상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하마스의 공격은 미국, 사우디, 이스라엘이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지나면서 새 안보 연대 구축을 하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서 겨냥한 면도 있다라고 딱 짚어냈다고 합니다. 그랬죠? 즉 전쟁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사우디입니다. 그러게 왜 욕심내서 미국 하자는 대로 이스라엘하고 손잡으려 했냐, 니네 사우디는. 하마스가 그것 때문에 이번 전쟁을 일으켰대잖아. 너희들한테 버림받을까봐. 그냥 하던 대로만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책임론에서 지금 똥 씹은 표정 됐죠. 빈살만. 좀 경험이 역시 패기는 넘쳤지만 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넘어간 거예요. 또 그 미끼에. 어쩐지 일이 잘 풀리더라. 이제 체면만 구겨지게 됐죠. 괜히 사우디가 큰형님답게 행동하지 못했다. 당장의 그런 이권 차리는 거에만 너무 급급해서 비난받게 되었죠. 그 다음 이란도 난감한 상황이다. 지난해 9월에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게 끌려간 뒤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 사건과 거기에 이제 세계적인 고금리의 경제난까지 겹치고 경제 제재까지 받으면서 1년 넘게 지난 거센 반정부 시위가 이어질 정도로 국내적, 국외적 모든 경제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다가 하마스를 지원하겠다고 막대한 돈을 쓸 여력도 없고 굉장히 부담이 크다. 반면 그런다고 해서 이스라엘 가자지구 침공에 눈을 감고 모른 채 하면은 이 지역에서 이란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게 된다. 딱 제가 한 얘기죠. 즉 그렇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려고 지금 발악하던 중이었는데요. 이란은 지금 이대로 전쟁에 끌려 들어가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브릭스 안에서 서로 잘해보려는 노력도 힘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이 침공을 끝까지 모른 채 하면은 이슬람에서 이란의 지위가 크게 흔들리는 거죠. 그야말로 사면초가고 진퇴양난이죠. 지금 이란이 제일 바라는 건 뭐겠습니까? 국제사회가 어떻게 해서든 미국과 이스라엘을 압박해서 이대로 휴전을 시켜주고 네타냐후를 말려줬으면 하는 거죠.
그렇게 말리려고 하는데도 못 말리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미국이 뒤에서 거부권만 행사 안 해도 말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아무리 미국이 앞에서 노력한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데도 말을 안 들어 하는데, 미국이 유엔에서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그리고 이란 저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군사 지원 해주고 뭐 항공모함 갖다 붙이고 막 그러지 말기만 해도 가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지금 휴전을 막고 있는 건 누구보다도 미국입니다. 아니면 이스라엘이 무슨 배짱이 있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맞짱을 뜨겠어요. 이란도 이제 머리가 아프답니다. 알라 신이시여, 제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십니까? 이 사람 이제 신정일치 종교 지도자니까 날마다 기도하면서 신탁을 기다리고 있겠네요. 미국의 입장은 팔레스타인 고통에 눈 감은 채 중동 협상을 벌이다가 분쟁에 단초를 줬다고 비판받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로부터. 야, 무슨 니네도 조금 해줘. 니네가 괜히 이스라엘 이렇게 뒷배경을 자처하면서 처음부터 힘을 실어주니까 네타냐고 니네 믿고 지금 이런 학살을 벌리지 않냐. 비난받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민간인 살상에 눈 감는 이중적인 그런 국제 평화 인권 맨날 얘기하면서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 마치 과거에 스페인 내전 때 그랬던 것처럼 그런 지적도 지금 저한테 뼈 아프게 받고 있죠. 예. 바이든의 속마음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이 빈살만 새파란 놈은 그때 미끼를 덥석 잘도 물더니 이란의 노친네는 역시 쉽게 안 걸려드는구나. 결국은 누가 더 이 비난의 내외부 압박, 여론의 비난을 누가 더 얼굴에 철판 깔고 더 견디냐 하는 인내심의 싸움이다. 우리 미국이 세계의 비난을 더 오래 견디느냐, 아니면 이란이 아랍 세력의 압박을 더 오래 견디느냐. 그러죠? 서로 지금 버티기 싸움에 들어간 겁니다. 중국은 어떨까요? 중국 얘기도 나왔네요. 중국은 이번 전쟁이 중동에서 입지를 넓힐 기회처럼 보였으나 왜 또 미국은 저렇게 참상을 학살을 더 이렇게 지지하고 있어. 미국이 나쁜 놈 아니야? 하면서 자기가 또 우크라이나 때처럼 평화 중재를 위해서 나서겠다. 그런 기회처럼 보이기도 했는데 그런 말 지금 중국이 끼어들 판이 아니죠. 아직은 영향력이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뭡니까? 이거죠. 젠장. 어떻게 보면 지금이 다시 또 미국을 국제적 여론으로 공격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우리 중국 영향력을 더 키울 절호의 기회인 건 나도 아는데 지금 자기 코가 석자죠. 지금 그동안의 채권금리 공격으로 지금 비구이 위한 헝다 하루하루 지금 잠 못 잡니다. 이거 처리하느라고 뼈 아프다. 게다가 지금 지방정부 부채 문제도 빨리 구조조정해야 되고 남의 일에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자기들에 대해서 가하던 경제 제재나 이런 것들이 모든 관심이 중동으로 넘어가니까 오히려 숨통이 트이면서 지금 어떻게든 지금 이제 며칠 뒤에 이제 미국하고 정상회담 하죠. 정상회담 큰 기대는 안 하겠지만 거기 가서 이제 또 미국의 그 다국적 기업들 CEO들 만나갖고 중국 괜찮다. 제발 중국에 투자 좀 해라. 가서 또 이제 그 얘기 좀 하러 가는 거겠죠. 예. 그 다음에 유가 문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전쟁의 여파로 세계 유가가 막 오르면서 큰일이 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사우디가 이득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기 위해서 앞으로 종교적인 이념적인 이유로 옛날 70년대 중동 전쟁처럼 도저히 저 이스라엘의 만행을 볼 수 없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너희들한테도 우리는 원유 수출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한하게 되면 그렇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요. 앞으로 전쟁이 확정이 돼서 그러면은 지금처럼 유가는 뭐 전쟁 뭐 석유 파동처럼 빵 뜰 수도 있겠지만 대신 이런 종교적 진영 논리로 인해서 어떤 나라엔 무조건 수출 안 해. 어떤 나라엔 무조건 우리 원유 안 팔어.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지금처럼 시장에서 유가의 변화에 맞춰서 시장 논리에 의해서 생산량을 조절하는 거에 대한 그런 명분이 없어지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실제 시장 수요에 맞춰서 공급량과 유가를 조절하면서 적당히 우리 유가가 제일 높아지는 방향으로 매번 조절해야지 그게 아니라 적성국들한테는 일방적으로 원유 수출을 제한하는 그런 보복성인 수출 제한이 되는 거고요. 이것은 단순히 세계 유가가 올라서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우디가 가질 수 있는
순이익의 총량이 마이너스가 될지 플러스가 될지 알 수 없는 상당히 불편한 도박입니다. 전 세계에 전쟁의 확전 없이 최대한 많이 파는 게 좋은 건지, 확전이 돼가지고 이러이러한 나라한테는 막 이란이, 저런 나라들한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한테는 원유 팔지 말자 나오면은 사우디도 그렇게 따라가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사우디의 그 원유를 어마어마하게 사주는 저기 뭐 유럽이나 뭐 다른 서방 국가한테 안 팔아 하는 건데, 안 팔아봤자 손해잖아요. 아무리 유가가 올라도. 그러죠. 그래서 이런 정치적 진영적 논리로 인해 가지고 수출이 제한되는 거는 사우디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도박이고 좋지 않습니다. 또 비록 사우디와 오펙은 거기에 끼어들지 않겠다. 지금 당장은 그러고 있죠. 이란이 뭐 이스라엘부터 해가지고 우리 지금 중동 연합국들이 다 저기 단결해가지고 이스라엘 지원하는 나라나 뭐 이스라엘에는 원유 수출, 원유 팔지 맙시다 하는데도 사우디는 그거는 경제 논리로 가야지 정치 논리로 따질 일은 아닙니다. 초반에 선을 딱 그었죠. 그래서 선을 그은 겁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리고 앞으로 확전이 된다 하더라도 사우디하고 오펙은 끝까지 그런 정치 논리로 이렇게 뭐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고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결국 이란이 원유 수출 제재를 서방 국가들한테서 받게 될 텐데, 그러면은 바로 그 인근 해협의 지정학적 불안 역시도 결국은 중동의 원유 수출에 있어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즉 중동에서의 분쟁은 사우디 원유 수출에는 상당한 불안정성을 가져오게 되고요. 그리고 중동 외 다른 지역 산유국들이 지금 훨씬 많죠. 옛날 70년대하고 틀리게. 그래서 중동이 수출을 못하는 만큼 다른 나라 산유국들한테는 오히려 호재가 되고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미 세계 경제는 침체로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금년 상반기부터 러시아와 사우디가 금년 5월, 7월부터 계속 감산 연합으로 유가의 하단을 지지하고는 있지만, 사실 유가가 뻥 올라갔고 작년에 재미를 보겠지만 금년 여름 이후부터는 점점 지금 재미를 보기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손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작년 사우디는 유가가 전 세계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단기간에 빵 튀면서 무려 9%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제 2023년도 들어와서는 상반기에 러시아하고 같이 손잡고 유가 감산을 계속 추진하면서 더 이상 유가가 안 떨어지게 받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슬슬 역성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세계 디커플링, 경제 디커플링과 경제 위축 때문에 점점 전 세계에서 미국 빼고는 생각만큼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원유를 쓰겠다는 그런 원유 수요가 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뉴스를 볼까요? 감산 충격을 했는데도 사우디가 GDP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려 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대 규모의 마이너스 성장률이 이번 3분기에 나오고 있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선방하는 듯 했다. 그런데도 지금 뭡니까? 전 세계에서 수요가 없다. 경기 둔화에 따른. 그러니까 그러면은 사우디는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감산은 해야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경기가 위축돼 갖고 우리 예전처럼 산업이 그렇게 잘 안 돌아가서 원유를 많이 못 쓰겠어. 원유 찾는 애들도 없지만, 그런다고 여기서 뭐 감산을 풀어버리면 석유값은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계속 공급은 계속 더 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얘기들 나왔고, 결국 사우디로서도 원유의 최대 수요국인 중국을 중심으로 브릭스에서 내년부터 서로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것이 자기들 원유 수출 앞으로의 경제 발전을 봤을 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가 그동안의 미국발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속에서 모든 경제가 다 같이 위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유가에 상관없이 점점 원유 수요가 줄어들면서 사우디 경제에도 타격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렇죠? 여기 보면 유럽에서도 이미 산업 전반에 들어가는 디젤 수요가 1975년이 최소 전망으로 이제 줄어들려고 하고 있고요. 유럽 경기 침체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으면 원래 수출가가 빵 원유값이 떠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름값이 지금 많이 못 든다. 오히려 이제 그 선물 시장에서 어떤 그 헤지펀드나 투기 세력들이 그런 막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유가가 빵 뜨겠지 하면서 막 포지션을 거기다 엄청 걸어놔가지고 도박성으로 한번 팍 떴었지만 어제까지 다시 쭉 다 가라앉았죠. 전쟁이 생각만큼 확전이 안 되네 하고 결국 뭐냐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 전 세계인 경기 침체 때문에 원유를 그렇게 많이 안 사간다는 겁니다. 자, 원유에 대한 제 개인적인 어떤 그 장기적인 뷰는 예전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한 번 더 종합을 해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써놨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무리 감산으로 유가 하방을 지지하려고 해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수요 위축으로 판매량이 주는 것은 지금 보니까 막을 수가 없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우디로서는 러시아 손을 잡고 계속해서 감산량을 유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줄어든 만큼 공급도 계속 줄여야만 유가가 더 안 떨어지죠. 그리고 언젠가는 이걸로 인해서 유가가 다시 반등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난 시간에 팬데믹이 있었고 또 친환경 기조가 불면서 전 세계의 많은 석유 회사들이 석유를 시추해서 뽑아 올리는 유정들이 그동안 폐쇄되거나 쉬고 있었습니다. 다시 가동시키려면 10년의 이익이 보장돼야 되는데 거기에 설비 투자가 다시 들어가려면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유가가 충분한 수익이 난다는 보장이 있어야 들어가는 그런 큰 시장인데 움직이기 힘든 거대한 시장인데 이게 가만히 보면 쉽게 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계속 10년 안에 전 세계가 전부 친환경으로 몇 퍼센트 돌리겠다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 몇 년간의 공급은 결국은 상당히 제한적인 수준으로 계속 유지가 됩니다. 이것은 점점 더 살벌해지는 세계 경제의 디커플링과 신냉전 기조에 맞추어서 에너지 시장이 과거 세계화 시장 때와는 달리 더욱더 정치적 무기화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추세와 맞물려서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시장의 정치적인 뭐 이런 영향, 전쟁의 영향, 투기적인 영향 왔다 갔다 하지만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10년 볼 때는 앞으로 에너지, 식량, 원자재 등은요 굉장한 무기가 되고 어쨌든 상승하게 될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절대 저는 여기에 지금 발 안 담그죠. 단기적으로 너무 변수가 많아서 정치적 변수가 많아서 사우디, 러시아 어쨌든 계속 앞으로도 자발적인 원유 감산을 지속할 걸로 지금 또 재확인했고요. 예. 그런데 지금 중동에서 평화가 깨지고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면 전쟁 때문에 원유 수출 시장에 불확실성이 생기려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우디의 향후 수출 전망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겁니다. 당장 전쟁 때문에 확전되면 유가가 뻥 튀긴다. 그래서 사우디가 속으로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중동 지역 정세가 계속 불안해지면 무엇보다도 내년부터 브릭스하고 함께 손잡고 제대로 된 경제협력 개발하는 것에도 자꾸 차질이 생기게 되죠. 이게 결국은 금융 세력, 기축통화의 패권을 이어가는 금융 세력이 브릭스가 중동에서 뭔 일이 잘 돼가지고 달러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것을 막기 위한 그 목적, 그것을 지금 어떻게든 성과를 이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대가로 많은 희생인들이 비인간적으로 희생되고 있는데도 겉으로는 어쩔 수 없는 척 하면서 사실은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는 건데 이 모습이 바로 1930년대에 있었던 스페인 내전에서 영국, 프랑스, 미국의 자본가 세력들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그 당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학살되는데도 공화당을 지지하지 않고 방조하고 방관했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다. 바로 이 얘기입니다. 사실 이 모든 건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 뒤에서 당당히 버티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겁없이 판을 크게 벌린 탓이 제일 크죠. 그런데 사우디는 9월 달에 미국이 내주는 많은 선물들에 눈이 돌아가면서 미국이 내민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 수교와 화해 협정이라는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거고요. 또 지금 전쟁이 아랍의 맹주인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으면서 최근 몇 년간 궁지에 몰릴 만큼 몰린 팔레스타인 자치지구 주민들을 완전히 저버리려 한다. 그런 위기감을 조성해서 그들이 결국 다시 한번 아랍권의 시선과 동정을 모으기 위해서 이번 전쟁을 하마스가 먼저 일으켰다라는 사우디 책임론의 프레임에 지금 딱 걸려들고 만 것입니다.
이제 사우디는 어떻게 해서든 이번 전쟁이 별다른 확전 없이 빨리 마무리되고 휴전되기만 간절히 원하겠죠. 이란 역시도 어떻게 해서든 이번 전쟁으로 날마다 희생되는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지만 그래도 국제사회가 우리 대신 압력을 넣어줘가지고 미국과 이스라엘 압력을 가해서 이 전쟁이 빨리 종식되고 정리됐으면 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둘 다 어떻게 해서든 지금 경제적으로 중동 전쟁에 휘말리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둘 다 이 전쟁이 계속 길어진다면 언제까지고 버틸 수는 없습니다. 이란 평소 아랍권의 이슬람 무장 혁명군 극렬 세력을 지휘하면서 테러 같은 것도 막 배후에서 지원해주면서 이스라엘의 지금 네타냐후 정권처럼 딱 둘이 똑같다고 했죠. 강대강이라고 했죠. 신정일치의 극렬 원리주의를 그간 이란도 표방해왔는데 결국 지금 같은 전쟁에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그동안 자기들이 가르쳐오고 주장해왔던 교리하고 선교해왔던 그거하고 정반대로 위배되는 행위이고 결국은 교리적인 주도국의 지위도 잃게 됩니다. 사우디 역시도 여기서 적당히 중립적인 위치를 취하고 팔레스타인의 핍박을 예전처럼 계속 못 본 채 한다면 역시나 사우디가 민족적 종교적 대의보다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만 위해서 이스라엘하고 손잡으려 했었고 그것 때문에 전쟁이 터졌는데 이제 끝까지 자기네 이익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움직인다 인식을 받게 되고 그러면 아랍권 전체 국가들한테서 외면당하고 지금의 맹주 지위도 공격받게 되겠죠. 그래서 사우디와 이란은 초기부터 팔레스타인 지지를 적극 표명하긴 했지만 아랍권 눈치를 보고 지금 아랍권의 모든 이슬람인들이 날마다 격한 시위를 벌이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시리아, 예멘 등의 최전선 반군이 도저히 못 참겠다 하고 이스라엘 국경에서 맨날 따콩따콩 막 로켓포 쏘고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들에 드론 날려서 날마다 때리고 서로 막 티격태격 하는 와중에도 사우디와 이란은 끝까지 참으면서 이를 지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이유로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스라엘의 민간인 학살과 전쟁 범죄가 더 부각되면서 국제 여론도 그들한테 안 좋게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이스라엘에 안 좋게. 그러면서 미국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미국도 며칠 전부터 다시 한 발 물러서면서 이스라엘을 또 한 번 찾아가서 어떻게든 인도적 휴전을 성사시켜 보겠다 하는 모습을 가지니까 여기에 희망을 갖고 며칠 더 참아봤던 거겠죠. 그러나 오늘까지 밝혀진 걸 보니까 지금까지도 역시 미국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그렇게 될 줄 별로 기대 안 했죠. 사실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되겠지 했죠.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국제조약 따위는 싸그리 무시하고 앞으로 시오니즘 원리주의에 입각해서 계속해서 인종 청소, 인종 말살, 완전 축출 등을 추진하겠다 하니까 즉 팔레스타인 자치지구를 다 허물어뜨리고 그 후에 그 지역에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인정해주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식민 지배하듯이 통치하겠다 하면서 그 야욕까지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도 겉으로는 국제 여론을 의식하면서 아 이건 아니다 하면서 고개를 지금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미국도 어떤 식으로든 전후에 지금 현재 서한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중도파 부패 정당에게 가자지구 자치까지 맡기면서 은근히 그 뒤에 자신들과 이스라엘 말을 잘 듣는 실제적인 꼭두각시 정권을 세울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입장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함락되듯이 앞으로 무너지면서 20세기 후반에 그렇게 몇십 년의 투쟁 끝에 어렵게 쟁취해냈던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독립정부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그리고 자치지구를 거기서 꾸려라 자기들만의 나라를 하는 그런 국제사회의 국제조약 그 성과도 다시 몇십 년 전으로 퇴보해서 이번 전쟁 때문에 무너지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이란이든 사우디든 그거를 가만히 또 보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되는 그런 명분적 위치에 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도 미국이 지금 1편, 2편을 통틀어서 제가 본 엑스맨 네타냐후인 줄 알면서도 손을 잡고 이용하면서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얻어내고 싶은 바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이것이라고 보입니다. 빈살만이 아버지 모시고 지금 갈비집에 외식하러 가는데 아버지가 이제 빈살만을 막 타박을 합니다. 그러게 내가 중국 같은 놈들하고 놀지 말고
어떻게든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라고 했잖여. 막 화를 내죠. 빈살만도 처음에는 주변에 이제 형제들도 있고 하니까 참다가 이제 또 화를 내겠죠. 아 몰라 아빠는 맨날 나만 미워하고 싸우겠죠 지금쯤. 오늘 또 여기까지 길고 머리 아픈 얘기 들어주신 1000만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